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댄입니다. 자, 오늘 신토익 테마 특강. 그러니까 뭐 하나를 딱 정해놓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 이건데 제가 학습 비법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은 오늘 제가 테마를 딱 잡은 건 뭐냐면 화자 의도 파악 문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이랑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있었던 그 토익 문제도 어차피 그냥 다 넘어오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토익에서 새로 생기는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화자 의도 파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 정보가 있고.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제가 학습 비법에 다 설명드렸고, 오늘은 요 녀석을 갖다가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화자 의도 파악 문제라는 거는 결국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냐 없냐 이걸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이렇게 암시하세요, 추론해 보세요, 이런 형태가 문제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초창기 토익부터 지금 이제 5월 29일까지 그 전까지, 그러니까 5월 15일이 마지막이죠, 그죠? 구토익이. 자, 그 시험까지를 쭉 다 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속뜻을 파악하세요라는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대놓고 그냥 무엇을 제안했니, 남자가 뭐라 얘기했니, 또는 뭐 여자는 뭐 할 거니, 이렇게 그냥 사실적인 팩트만 계속 물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떤 스킬을 쓸 수 있었냐면 그냥 보통 답이 나오는 위치를 쳐다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단어가 들리면 비슷한 거 찍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걸 배워가지고 비즈니스 상황에 딱 나갔는데, 이 시험이 비즈니스 영어니까 상대방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청력으로는 이상이 없는 거야. 단어는 다 들려. 근데 뭐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얘는 지금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의미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애들 안 되겠네. 얘들 진짜 말귀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이런 거 테스트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의도 파악 문제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신토익에서 가장 최고 난이도, 듣기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자, 좀 한 번에 넘어갔는데 봅시다. 자, 현재 토익의 문제 유형을 좀 잠깐 보면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면 아주 그냥 다 드러내놓고 대화를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뭔가를 제안을 해. 야, 밥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 그럼 여러분 토익은 딱 정해져 있죠. 상대방이 제안하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해야 돼. 수락하거나 거절하거나. 맞죠? 아니면은 뭐 A가 또 B한테 요청을 해. 야, 너 나 대신에 타이핑 좀 쳐줄 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답 정해져 있잖아. 둘 중에 하나죠. 수락하거나 거절하거나. 그죠? 계속 가봅시다. 제공 유형도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요즘 나오는 토익에 야, 내가 대신에 뭐 전화해 줄게, 내가 어디 전화해서 예약 잡아 줄게, 이런 식으로 도움 제공하잖아. 그러면은 뭐 상대방은 또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 수락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 거절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고. 뭔가 의견을 표현한다, A라는 사람이. 그러면 B라는 사람은 그걸 듣고 그 의견에 동의를 해주거나 맞장구 치거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반대해줘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뭐 문제점 얘기를 해. A가 야, 뭐 책상이 뭐 부서졌어,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B라는 사람은 위로를 해주거나 해결을 해줘야 돼. 그죠?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토익 문제 유형 다예요. Part 3에서 나오고 있는 거. 그죠? 이게 다란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토익은 어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물어보냐면 여기에 맞춰서 물어보고 있죠. 남자가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여자가 무엇을 요청했나요? 남자가 무엇을 제공해 주기로 했나요?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물어본다고. 그치? 근데 바뀌는 토익은 어떻게? 요 답안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 답안을 갖다가 딱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요걸 묻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문제 유형이 바뀌냐? 아니야, 똑같아. 얘들 가지고 그냥 이 답 가지고 문제 풀어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역추적해보라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지. 지금 현행 토익은 이런 문제 유형이 있던 거지. 다 따로따로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바뀌는 신토익은 어떻게? 얘들 그대로 쓰는데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임플라이나 또는 미닝이라는 이런 탈을 쓰고 한 번에 포함을 시켜버린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imply meaning이라는 거는 이 자체가 유형이 아니라 이걸 분석을 해보면
그 문제가 제한 유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요청 유형일 수도 있고 제공 유형일 수도 있다 이건 거야.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내가 앞 슬라이드 좀 잠깐만 넘어갈게요. 이런 유형들은 답은 이미 딱 둘 중에 하나야. 수락하거나 거절하거나. 그죠? 더 쉽게 기호로 표시하면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즉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건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토익에서 바뀌는 즉 다시 들어오는 그 의도 파악 문제는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것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하나만 봅시다. 나머지 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강의에서 들어보시면 되겠고 오늘 샘플 문제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1, 2, 3번인데 자, 1번에 보시니까는 남자가 왜 마이애미에 갔어요 이거야. 그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옛날 토익, 지금 토익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자, 1번 문제니까 앞에서 답 나오겠네. 남자가 마이애미에 갔다라는 사실 이미 알고 듣는 거고 이유만 들으시면 돼. 그죠? 초반 딱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니까 What does the woman mean when she says we could use some help in the kitchen?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녀석이 바로 뭐다? 의도 파악 문제가 되는 거지. 요렇게 여자가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속뜻을 찾아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 표현 자체가 정확하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음원 듣기 전에 답을 벌써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음원을 들으면서 요 미닝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 유형이 뭔지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지. 제한 유형에 답하는 건지 제공에 답하는 건지 이런 것들 찾아보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보자. A번에 보시니까 she enjoys her work in the kitchen. 키친에서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게 좋다는 거고 B번은 she may have work to offer the man. 남자한테 제공해 줄 만한 일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고 C번은 레스토랑이 지금 undergoing changes. 그러니까 뭔가 변경하고 있다. 레노베이션 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 데이빗은 스태프가 지금 further training. 훈련이 좀 더 필요하다. 그죠? 이런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3번에 가시니까 여자가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봤죠. 그죠? 미래 행동 찾으라는 거니까 여자 목소리 집중하시고 대화 마지막에서 나 뭐뭐 할 거야, 뭐뭐 해줄게 미래 행동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보기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음원을 들으실 텐데, 그죠? 자, 오늘 음원 없이 그냥 바로 스크립트 분석으로 갈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볼 거니까. 자, 대화가 이제 남자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Hi, my name is Tom Wilson. 그러면 이제 남자 목소리 집중하면서 I'm visiting family here in Miami for 3 months. 이렇게 들어가죠? 내가 지금 가족들을 방문하고 있대요, 3달 동안에. 자, 1번 문제 제대로 읽어 놓으셨으면 남자가 마이애미에 왜 왔어? 바로 듣자마자 답 찾을 수 있는 거지. Visiting family. 요거 바로 근거를 잡으면서 어디 들어가면 돼요? To see some relatives. relative 친척이니까 family의 동의어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요렇게 그냥 우리 바로 찍으면 되는 거야. 됐죠? 이런 거 현행 토익이랑 방식 똑같고. 자, 그러면서 이제 눈은 이미 어디로 가 계셔야 되냐면 2번 문제 째려보고 계셔야죠. 자, 여자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 We could use some help in the kitchen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자, 요거를 갖다가 답을 찾아야 돼. 이 이유가 뭔지를. 자, 그럼 계속 가보자. 자, 일단 가족을 방문을 할 건데 I'm hoping to earn a bit of money while I'm in town. 내가 여기 마을에 머무르는 동안에 돈이 좀 필요하대요. 그죠? 돈을 벌 수 있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Does your restaurant happen to have any short-term job openings? 이렇게 물어봐. 니네 가게 혹시 short-term job opening? 그러면 이거는 짧게 일할 수 있는 단기 알바 자리 있어? 이렇게 물은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결국은 남자는 이 말을 한다는 거는 일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거리 있으면 나한테 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서 여자가 받아치는 게 이렇게 받아치죠. Actually, I think we could use some help in the kitchen. 바로 여기가 아까 전에 문제 나와 있었던 구문이죠. 그죠? 이런 얘기를 해. 키친에서 could use some help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since 왜냐면 it's the beginning of a tourist season now. 현재가 뭐가 시작될 거냐면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시즌이 시작될 거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관광객들 많이 몰려온다는 거잖아. 그런데 do you have any restaurant experience? 너 식당에서 일해본 경력 있어? 자, 여기까지 딱 끊어서 놓고 봤을 때 여자가 지금 이렇게 세 줄을 얘기했는데 이 여자의 결국 포인트는 뭡니까? 남자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딱 맞춰봤을 때 남자가 궁금한 건 이거야. 너 일자리 있니를 물었어.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자가 말하는 거는 일자리 있다야 없다야?
그죠? 있다죠? 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근거가 뭡니까? 투어리스트 시즌이 이제 곧 시작이 된다. 그죠? 바빠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 경력이 있냐?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대화를 정리하면 이거네. 남자는 야, 아까 전에 일 좀 시켜줄래? 이렇게 물은 거고, 여자는 야, 나 우리 주방에 사람이 필요해라고 얘기한 거야. We could use some help in the kitchen.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구문 있잖아요. Could use some help. 이게 도움을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Could use가 한 단어로 바꾸면 need랑 똑같아. 필요하다.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는 거? We need help in the kitchen 이거라고. 우리가 주방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해되시겠어요? 한마디로 일손 딸린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대화 내용은 이거면 문제 유형으로 바꿔보자. 남자 아까 전에 일 좀 시켜줄래? 라고 요청한 거고, 여자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수락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이런 표현을 왜 했을까라고 imply, meaning, 의도 파악 문제로 내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 전체는 어떤 유형에 떨어지는 거다? 요청 수락 유형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별반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자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다? 그래, 일 시켜줄래? 주방에 사람 필요해. 그래, 너 일자리 있어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정답이 뭐가 나오는 거였냐면 B. She may have work to offer the man. 이게 정답이 떨어질 수 있었던 이유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고, 이제 또 다른 접근 방법은 뭐냐면, 제가 이런 문제 유형은 제가 학습 비법에서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게 토익에서는 새로운 문제 유형이지만 이거는 2000년도 이전부터 있었던 토플 시험부터 있었던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형태들은 답은 항상 어디 위치하냐면 멀리 가지 않아요, 여러분. 주어져 있는 문장 앞뒤에서만 답이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도 결국 보면 뒤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곧 관광객들이 몰려올 시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아, 현재 남자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있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케이? 그 부분에서 근거를 잡으시는 게 문제풀이상으로 가장 좋은 거고, 또 다른 접근 방법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나중에 토익에서 보실 이런 표현들 새로 다 만들 것 같죠? 아니요. 제가 지금 샘플 나와 있는 거라 이렇게 쭉 다 봤는데, 이것들 예전에 토플에 나왔었던 표현들 그대로 다 갖다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어차피 같은 회사잖아, ETS. 물론 새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뭐 되게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I can't believe it. 뭐 이런 것들. 왜 이런 말 했을까? 또는 뭐 I could use some. 이런 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거고, Are you kidding? 이런 것도 자주 나오는 거고, 토플에서 이미 울고 먹었던 걸 남아도는 것도 있을 거거든. 그것들 분명히 토익에다 다 갖다 부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나올 만한 표현들을 갖다가 미리 다 알고 있으면은 그냥 보기만 보고 답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닌 말로 얘 한번 봐봐봐. 얘를 만약에 딱 읽었을 때 could use가 need라는 걸 알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떨어졌을 거잖아. We need some help in the kitchen. 우리는 주방에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거야? 주방에 사람이 많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논리적으로 딱 접근해도 사람이 없으니까 남자 일 시켜줄 수 있다 바로 떨어지지 않아요? B번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표현들을 많이 알고 계셔도 충분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 의도 파악 정도는. 적어도 향후 몇 개월 동안은 그럴 거야. 얘들도 어차피 문제 만드는데 정신 없을 거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 그런 다음에 뭐 세 번째 문제는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가 물었었던 게 여자가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인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남자 목소리는 들을 필요 없는 거고, 그죠? 여자 목소리 딱 들었을 때 이런 말이 나가거든. If you wait here a second,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면 I'm going to go to the kitchen to see if our chef's available to talk with you. 내가 주방에 가서 우리 여기 주방장이 너랑 얘기할 수 있는지 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자가 다음에 할 일은 주방장 찾으러 가는 거잖아. 주방장에 얘기하러. 그래서 주방장 얘기하러 간다를 보니까 매번 나오는 답안이죠. 그죠? 뭐라고? Look for an employee. 직원을 찾으러 간다.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되는 거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결국은 두 문제 정도는 현행 토익이랑 똑같고 하나 정도만 이제 바뀌는 건데 겁먹지 말자. 여러분 이미 싹 다 봐왔던 거. 그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새로운 게 없다고. 그걸 갖다 그냥 껍데기만 다르게 돌려놨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은 현행 토익, 그러니까 현행 토익에서 좀 어느 정도 기본을 하시는 분들은 신토익에서 크게 어려우실 게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만 좀 잘 정리를 하시면.
자, 그래서 임플라이란 미닝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냐. 자, 총정리 한번 해보죠. 일단 뭐 질문을 미리 읽는 건 당연하죠. 그죠? 이거는 뭐 절대 불변입니다. 질문 미리 읽으시면서 감 잡으시고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답이 나올 건지 누구 목소리 집중해야 되는지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정답 위치 예상하셔야 되겠고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딱 문장 주면서 이런 말 왜 했니? 라고 그럴 때는 답이 멀리 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앞 뒤에 위치를 한다 그랬습니다. 앞 뒤에, 그죠? 앞 뒤에 관계를 보시면은 무조건 답은 튀어나와. 그래서 그 주변을 보시면서 단서를 잡아주시고요. 대화 흐름상에서 어울리는 선택지 찾으셔야죠. 그죠? 내가 아무리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얘가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요 정도 분위기는 잡으셔야 되는 거야.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답안을 선택을 해주셔야지 택도 없는 거 선택하시면 바로 틀리시게 되는 거고요. 자, 인플라이 속에서 항상 문제 유형을 정리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정신없이 풀 수는 있어. 하지만 복습할 때는 어떻게? 딱 돌아가서 스크립트 돌아가서 아까 전으로 다시 가보자. 아, 남자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었고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요청에 대해서 수락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임플라이 유형은 결국 요청 수락 유형이었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딱 하시다 보면 여러분 음원 듣자마자 야 네가 제안하고 받아들이는 거구나. 또는 야 네가 의견 표현하고 남자 네가 찬성해주는 표현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떨어진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몸이 익숙해질 수 있게끔 유형 정리를 항상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암기 정리하자. 여러분 그 인플라이 미닝 제 강의 보시면 여러분 총 100문제를 푸시게 될 거거든요. 여지까지 시험에 나왔었던 것들만 싹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 비슷한 시험들이 있었던 거. 자,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보시면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거예요. 그냥 웬만한 거 토익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들어봤던 것들. 아주 그냥 뭐 생소하지 않은 것들 그렇게 준비가 될 거니까 시험 치시면서 또는 문제지로 공부하시면서 이런 자주 나오는 표현들은 암기하시고 뜻까지 다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아무리 바뀌었다 그래도 체감 난이도는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바뀌니까. 하지만 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니까 기존 토익보다 뭐 점수가 엄청 떨어진다거나 엄청나게 올라간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기 충실하게 준비하시고 바뀌는 유형들 빨리빨리 문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문제들 많잖아요. 그죠? 강의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풀어보시면서 감 잡으시고 5월 29일 첫 번째 신토익 좋은 점수 받기를 기대합니다. 자, 저는 본강에서 뵙겠습니다.